네, YTN 정치부 기자들이 직접 핫한 의원들을 만나봅니다. 생생한 인터뷰 YTN 당당당.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국회의원회관으로 나와봤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어떻게 이룰지 각 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안팎에서도 다 혁신의 방향과 깊이를 두고 여러 가지 쓴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당의 대표적인 미스터 쓴소리죠. 장제원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쓴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한테 싸움딱이다, 미스터 쓴소리다 이런 별칭들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이제 싸움딱이라 그러면 대정부 투쟁을 또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쓴소리라는 얘기는 당 내부의 이견을 또 다른 목소리 충원을 많이 했다는 건데, 쓴소리 문제는 좀 말씀하시죠. 네, 쓴소리 문제는 제가 충정입니다. 사실은 저도 많은 고민이 있고, 다만 쓴소리에 대해서 내부 총지라는 분이 계시고 또 충정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기준은 제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당 지도부라든지 주요한 직책을 맡아봤지만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은 민심과 좀 괴리돼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진영들을 갖춰서. 근데 평의원이 되면 지역 구민들 많이 접촉하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민심을 접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도부에 전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목소리가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꼭 해야 될 이야기다 생각하면 좀 당에 직언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니, 충정이라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공천도 걸려 있을 텐데 걱정이 안 되시는 건가요? 두렵죠. 왜냐하면 제가 또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고, 저희 당이 18대, 19대, 20대 공천 과정을 보면 자신과 반대하는 당내 진영을 좀 제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공천 학살이다.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경험 이런 걸 비춰봤을 때는 좀 두렵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와 저의 쓴소리가 일치를 할 때 그 파괴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당의 외연을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는 좀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신다면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이런 부분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선거법, 공수처법을 맡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계신데요. 일부에서는 좀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단식이 이 상황에 맞는 것이냐 이런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런 보세요? 쓴소리를 쓴소리보다는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지금 풍찬노수형 이렇게 엄동설안에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겠느냐. 늘 야당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대화의 출구를 마련하는 이런 적대적 정치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 당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108석밖에 안 됩니다. 이 108석밖에 안 된 정당이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좀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대표의 이런 그 단식을 통해서 여당도 좀 더 진일보된 안을 가지고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 당 혁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당내 중진들, 또 영남 쪽 특정 지역의 의원님들이 불출마를 해야 된다. 다음 총선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지역구가 이제 부산이시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주장들. 국민적 요구죠. 국민들이 이제 좀 바꿔라라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진퇴 문제는 올곧이 본인의 판단하는 문제고요. 본인의 판단 그 다음에는 또 당내에서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공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천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30%를 컷오프하고 실질적으로 17명의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91명이고 91명 중에 30%는 30명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나머지 있는 분들은 경선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50%에다 물갈이 하겠다라는 안을 내놨고, 다만 그런 것들이 합리적 기준과 또 보편 타당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패스트트랙 안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저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2월 말부터 그런 결정들이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이 우리가 다음 선거를 맞이하는 또 기준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이 조금 좀 더 활기차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30% 컷오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앞서 그 스스로도 불출마하지 않은 스스로 불출마하는 의원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당내 잡음이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20% 컷오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자유한국당은 30% 컷오프 하는데 왜 그런 의구심이 생길까요? 어쨌든 30% 컷오프하는 정량과 기준이 보편 타당하고 납득할 수 있다면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예. 있다, 현실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좀 다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부에서는 그런 당내의 어떤 불출마 주장 이런 것들이 소위 개파 정치, 친박계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는데요. 좀 근데 그게 이제 공천 학살의 경험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만약에 반대편을 제거하는 방식의 컷오프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당이 망하는 거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주류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컷오프라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건 없어야 되고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약간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궁금한 것, 당내에 정말 친박계, 개파 정치는 사라진 상황인가요? 김주현 기자는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은 좀 여전히 개파 정치가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있다고 보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친박계, 비박계 그 쉽게 말하면 리더가 없어진 상황이죠. 친박 그러면 박근혜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인 당을 리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박, 비박이라는 어떤 그런 명확한 건 없어졌지만 다만 그동안 함께 정치를 해왔고 또 함께 생각을 같이 공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친소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소가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들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개파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장벽을 무너뜨릴 때 다른 의견들을 수용을 할 때 제가 볼 땐 진정하게 개파가 없어진다. 그래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개파가 없어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으로 이제 애둘러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수 통합 관련된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이른바 변형 모임이죠. 한동안 통합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았더니 지금은 또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고 결국은 보수 진영 내에서 종손, 큰 집이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통합의 대상은 흡수가 되는 거겠죠. 흡수 통합의 방식이 되면 시너지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 큰 집이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보수 통합의 대상의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수용하느냐가 그 시너지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더 많이 내려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합 대상인 변혁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들도 좀 더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통합에 성큼성큼 좀 한 걸음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양쪽에 다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당 내부에서 통합을 별로 바라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은 통합을 이제 바란다는 건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통합의 정체가 뭐냐. 어떤 통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통합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통합은 중도로 가는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선택지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대통령 중심자에서는 포괄적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좀 더 중도에 가까운 분들. 민주당으로 가도 문제없는 그런 데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통 보수가 있으면 조금 더 우측 성향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선거를 하실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념적 포괄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문도 부시고 또 벽도 부시고 해서 이 큰 집에 한 모여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그 유승민 의원의 어떤 새 집을 짓자 이 이야기가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어쨌든 제 방향이 저의 통합의 그 방향이 좀 더 중도로 가는 방향의 외연 확장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탄핵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통합과 탄핵은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탄핵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면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문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지금은 우리가 보수 진영이 자체가 이렇게 침몰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대동단결해서 단합을 해서 우리가 탄핵의 부분은 좀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탄핵 얘기하는 순간 선거 따로 치러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 좀 다른 문제인데요. 선거법 문제 아주 지금 첨예한 문제인데요. 과거에 이제 관련된 협상도 하셨고요. 그 과거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없애는 상당히 축소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협상을 담당하셨던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처음 드리는 건데요. 비례대표를 없애자라는 선거 제도를 당론으로 제안한 부분은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간사셨는데. 예, 원내대표가 그 당론을 발표할 때 제가 1월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지역구에 있는데 원내대표가 전화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인데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지역구 사장님 못 올라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상당히 좀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비례대표를 없애자라는 당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간사가 몰랐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강하게 말하면 섭섭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협상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저는 성의를 다해서 협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비례성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 중심제만큼 비례성이 없는 제도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한 표라도 많아도 감사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 입법 발의권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성을 얘기하는 국회만 비례성을 강조할 수 있을 걸까요? 그러니까 3%만 정당이 득표를 하게 되면 의석을 줘야 됩니다. 다당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국회는 다당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리멸렬한데 제왕적 대통령은 그냥 권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견제와 균형이 아닙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게임의 룰이 아닌 정치 개혁으로 승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 문제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선거제도는 올바른 선거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에 하나만 좀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혹시 뭐 의원총회나 당내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었나요? 그 당시?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에서 그런 안이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뭐 이런 원내 지도부의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의원총회나 또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회의 혹은 간사에게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많은 말씀 여쭙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선거에서 최소한 과반을 넘기면 승리하는 거다라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첫째는 통합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런 지형이 많이 기울어가지고 보수 진영이 굉장히 약화됐는데 통합하지 않고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비전을 주시는 혁신과 쇄신입니다. 저희들이 그 선거에서 이겼을 때 보면 늘 개혁 보수와 정통 보수가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혁신 가운데서 어떤 국민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는 정체성 확보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구체적인 말씀드리고 통합, 혁신, 새로운 정체성 이런 것들이 좀 구현돼야 국민들로부터 최소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더 쓴소리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건전한 쓴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